내 삶에 만족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든다. 안녕하세요. 초콜릿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월에 읽어드릴 책은 저소비 생활입니다. 가제노타미 지음, 출판사 RH 코리아. 돈을 적게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전략의 정석과 같은 책입니다. 저자는 억지 절약이나 무기력한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작지만 풍요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저소비 생활이란 현재의 내 모습이 적당히 마음에 들면 쓸데없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배가 불러서 만족하면 더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자기 자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를 더 해야 해, 더 노력해야 해 라는 기분이 들어서 지금 가진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과거에 질릴 정도로 경험했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엄격해진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멀었어 라며 조급해한다. 그러면 직장의 인간관계로 고민할 일이 늘어나거나 수입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 점점 본인을 괴로운 쪽으로 몰아넣고 만다. 휴일에 푹 쉬고 싶은데 직장이나 다른 일로 머릿속이 꽉 차서 잘 쉬지 못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돈과 생활의 관계는 수입 안정, 생활 안정, 내면 안정, 즉 안정된 수입이 안정된 생활을 만든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로 내면 불안정, 생활 불안정, 수입 불안정, 즉 불안정한 내면이 불안정한 생활을 만든다는 시각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본다. 마음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안정을 느낀다면 일상을 보내는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일과 주거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진 요즘은 두지역살이, 조기 은퇴, 차박생활, 미니멀리즘 등 다양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어떻게 살든 정해진 답이 없는 시대다. 그렇다 보니 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 여러모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도 아직 수행 중이지만 항상 유념하는 바가 있다. 뭐든지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전제를 두는 것이다. 생활을 개선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당장 뛰어들 기세가 되지만 그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하거나 지금의 자신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무작정 쫓기보다 우선은 지금의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이 마음은 남들이 좋다는 것만 받아들이다 무거워져 버린 나를 떠오르게 해줄 구명 튜브가 되어준다. 나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만 쫓으며 온갖 실패를 거듭한 실패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으므로 조금 힘주어 말하고 싶다. 예전의 나는 스스로를 좋아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고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그리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나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적당히 노력하고 있어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착과 강박 그리고 쓸데없는 소비가 사라져 전반적인 낭비가 줄었다. 그리고 과로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이 없이 모든 면에서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내가 보내고 싶은 생활을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무엇을 하면 무엇처럼 될 것이다. 는 환상은 빨리 내려놓고 이런 나라도 좋아 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찾자. 강인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나의 일부 모습을 사랑해야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다. 만약 소중한 친구가 나는 쓸모없어 라고 우울해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지금 떠오르는 대답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길 바란다. 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간절하게 추구하기보다 지금 이대로도 꽤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고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빨래가 햇볕을 받아 서서히 마르듯이 우유부단한 생각이 많아져 젖은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도 꽤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은 약해진 마음의 햇살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서서히 나 자신을 좋아하는 상태에 다가가는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서서히가 중요하다. 다음 장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저소비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꼭 따라하겠다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지만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힌트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자. 일상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은 살짝 바깥바람을 쐬러 나가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돈을 정리한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만 해도 쉽게 돈이 모인다고 크게 느낀 것은 돈 쓰는 타이밍에 관한 구조를 만든 뒤였다. 나는 그것을 월 초에는 빈약하게 월말에는 사치스럽게 라고 부른다. 돈 쓰는 타이밍을 대강 정해놓으면 낭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 구조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당시에 매우 놀랐다. 돈을 모을 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절제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에는 사치스럽게는 월초의 지출은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최소한의 정도로 멈추고 월말에는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곳에 쓰는 규칙이다. 그 외에 어려운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 이 방법은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 인터넷 기사에서 알게 되었다. 간단한 방법이라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었고 막상 해보니 내 의지와 인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편하게 지출 흐름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나의 매달 지출 흐름은 이런 식이다. 첫째 주
정리, 청소 일에 집중한다.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한다. 둘째 주,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월말의 즐거움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셋째 주,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 넷째 주, 마음껏 즐긴다. 첫째 주는 정리, 청소 일에 집중하고 구비해둔 물품을 사용하면서 생활한다. 집도 깨끗해지고 해야 할 일도 처리할 수 있어서 장점밖에 없다. 식비가 급감하고 수납 공간도 깔끔해지기 때문에 습관이 자리 잡을수록 뿌듯함이 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충동적 혹은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쇼핑을 하려고 하는지 실감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를 마시러 가거나 집에 먹을 음식이 있는데 장을 보러 가는 시기다.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날마다 돈을 쓰면 저축할 돈이 모이지 않는다. 첫째 주에 가능한 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놓으면 쓰고 싶어질 때 정신이 확 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해버리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주는 착실히 즐거운 계획을 세우거나 사전 준비를 하는 주간이다. 이 기간을 두면 돈 쓰는데 신중해질 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그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없는지, 새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은지, 집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저렴한 구매 방식이나 대용품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옷이 갖고 싶다고 해보자. 이때는 구매를 전제로 각 매장에서 아이템을 비교하고 조사하는 행동은 가능한 한 삼가한다. 새 옷을 사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확인하는 것이다. 여름 흰 셔츠 코디 등으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지고 있는 옷을 새롭게 코디할 예시를 찾아보면 괜찮은 스타일링 방법을 발견하여 옷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줄어들기도 한다. 셋째 주에는 둘째 주에서 자세히 조사했던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이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데서부터 돈을 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은 물건,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물건 등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물건, 이미 집에 있는 물건 등이다. 만약 우선순위가 낮지만 흥미를 끄는 대상이 새 옷이라면 매장으로 입어보러 가거나 소재를 확인하는 식으로 일단 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부터 해본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입어보니 나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과 다르네. 나는 기본적으로 의류, 신발,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은 실제 매장에서 보거나 피팅해 본 뒤에 구매하려고 한다. 계획을 세우고 사러 갔는데 아주 가끔 매진인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는 편이 몇 군데 가게를 돌며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후일에 더 좋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는 운 좋게 내 돈을 쓰지 않고도 다른 경로로 비슷한 물건을 얻기도 한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깨끗이 포기하는 편이 낫다. 갖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체험해 보거나 다시 생각해 보면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상당히 많다. 방금 소개한 방법을 몇 가지로 시도하면 사고 싶은 욕구를 꽤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 넷째 주는 드디어 사치하는 기간이다. 사치라고 해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자제하던 구매를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주는 정도다. 평소 자제하던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느낌이다.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살게요. 와 같이 싹쓸이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써보고 싶은 샴푸와 트리트먼트 샘플을 구매해 사용해 보기,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서 차 마시기, 스타벅스에서 취향대로 마음껏 제조한 음료를 주문하기 등이다. 참고로 나는 작은 사치를 즐기고 싶을 때 필요한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거나 미술 전시를 보러 간다. 늘상 하는 일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사치 기간에 하는 스페셜한 이벤트로 승격시키면 훨씬 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액이 아니라 빈도와 타이밍을 바꾸기만 해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다. 내가 일상적인 소비 수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몸의 영양과 마음의 영양을 나누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출을 관리할 때 식비와 카페 비용을 나눈다. 카페 비용을 식비에 포함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내 욕구대로 생활하면 외식의 고마움이 급감하거나 식사하는 일 자체가 귀찮아져서 거의 매끼 커피와 빵만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즐거운 외식을 평소 집값과 분리해 기록하고 절제하니 전략 효과뿐 아니라 컨디션도 좋아지고 마음도 훨씬 안정되었다. 보통 도시락이나 기후품 비용까지 통틀어 식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카페 비용처럼 자주 돈을 쓰는 데가 있으면 별도의 지출 관리 항목으로 두고 관찰하기를 추천한다. 그 소비를 넷째 주의 사치 기간에 하는 정도가 의외로 딱 좋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 규칙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돈을 즐기면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돈을 다 쓰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별로 소비하고 싶지 않은데도 돈을 썼던 일이 분명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소비를 잘라내어 돈 쓰는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의 핵심 포인트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돈을 쓰지 않는 월초 기간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매일 실감하지만 필요가 없는데도 무심코 돈을 쓸 때가 언제일까? 당장 해야 할 일에서 조금 벗어나 마음이 달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낭비가 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월 초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중순부터 조금씩 쇼핑하러 나가거나 차를 마시며 즐기는 시간을 보냈더니
한 달 동안 돈과 시간이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 월 예산을 절약하면서 즐거움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괜찮은 방식이다. 전략, 절제, 저축에 붙은 말은 인내와 자제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세일 때마다 불필요한 쇼핑을 하거나 점심값은 아껴놓고 편의점에 가서 무심코 디저트를 사는 등 쓸데없는 소비가 정말 많다. 평상시 나는 돈이 줄줄 새어나갈 정도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월 초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규칙을 정해보니 저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자각할 수 있었다. 열심히 번 돈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개처럼 사라지다니. 이처럼 가벼운 충격을 받으면 충동 구매를 개선하기 쉽다. 자신이 추구하는 소비 방식과 현실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마련이다. 가계부나 지출 메모로는 돈을 쓰는 페이스까지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 방식은 페이스 조절이 쉽고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저축을 먼저 할 땐 아무래도 평소의 생활 방식까지는 의식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있다. 그럴 때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라는 생활이 메인이고 저축이 서브의 위치가 된다는 점에서 생활과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비결이다. 저축에 매달려 계속 돈을 쫓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해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편이 생활의 만족도를 올리는 방법이다. 소비 욕구는 행동으로 굳이 옮기지 않아도 자연스레 머릿속에서 있게 될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소비를 참아야 해가 아니라 또 불필요한 소비를 할 뻔했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월초에는 쓰지 않는다. 월말에는 사치를 부린다. 나는 이 방법으로 생활과 지출의 흐름을 크게 개선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한다. 해본다고 손해날 것도 아니니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의식주를 정리한다.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끌어오를 때일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 바꾸고 싶을 때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산과 계곡에 비유하자면 계곡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할 때일수록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의욕이 절실하게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다. 언뜻 보기에는 변화가 클수록 기쁨도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라는 바가 실현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 보유한 옷을 싹 다 처분하고 새 옷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표면적인 변화는 일어날지언정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진 것으로 생활하고자 냉정함을 찾을 수 있다면 본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 나는 사실 옷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하거나 코디 조합을 바꿔보는 식으로 기분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갖고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면 사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필수다. 바꾸고 싶다는 기분은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쇼핑으로 발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우선은 있는 물건으로 지내면서 서서히 현재 상황과 마주해보자. 나도 하루하루 그런 점들을 유념하고 지내고 있다. 생각과 습관을 정리한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유의하는 점은 일단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할 때가 많다. 이렇게 좋아한 일을 한 후에는 충전이 된 것처럼 기운이 난다. 이렇게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그 덕분인지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어 내려놓기가 쉬워진다. 집착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있을 때일수록 자신이 원래 좋아했던 일이 나 만족하는 부분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착이 계속되면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어 그것이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조금 전에 언급한 귀호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싶다면 일단 당장 가능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그러면 만족감도 오르고 기분도 안정된다.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좋아하는 일을 해보면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했을까라며 냉정을 되찾아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활을 지키는 마음가짐. 나는 좀 더 집착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소비 생활의 영향인지 포기하는 순간이 이전보다 아주 빠르게 찾아온다. 지금까지 포기는 어중간하게 끝내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나 자신을 독려하기도 했고 마지못해 계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포기를 잘하게 된 뒤로는 정말 원했던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도 손에 넣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더 발버둥 치거나 피나게 노력해서 얻었던 것도 포기가 빨라진 뒤로는 사실 원하던 것은 눈앞에 있었다라는 경험을 하고 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이켜보니 내가 깨끗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포기하면 손에 들어오는 아주 희한한 법칙이 존재하는 듯하다. 포기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뭔가 원하는 물건이 있어서 쇼핑하러 갔다고 가정하자. 원하던 상품이 없는 경우 대개 강한 집념이 솟구쳐 손에 넣을 때까지 쫓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때 지금 나에게 크게 필요 없을 텐데 라고 마음을 바꾸면 원하는 상품보다 더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 더 좋은 물건을 만나기도 한다. 이것밖에 없어 라고 믿고 있으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 그래서 포기를 잘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바로 근처에 있는 기회도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전략이나 저소비에 관한 정보도 스스로 맹렬히 찾고 있을 때는 나에게 맞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없었다. 오히려 깨끗이 포기하고 거의 잊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좋은 정보를 만날 수 있었다. 만약 조금만 더 찾아보자, 좀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라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자.
포기하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너무 끈질기게 쫓고 있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언제 포기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클 때다. 공격하는 자세보다 태각하는 자세가 효과적일 때도 있다. 나는 포기가 빨라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빨라졌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 에너지를 쏟는 데 비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포기는 빨리 기분을 전환해 다음으로 나아갈 상태를 준비하는 일이다. 실패하거나 틀리고 싶지 않으면 포기가 안 될 수도 있다. 신중한 자세 자체에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나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한 실패나 실수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런 기분이 들면 포기하기로 했다. 망설여지네. 뭔가 다를지도 몰라. 실패했다. 포기한다기보다 그냥 관두는 느낌에 가깝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면 계속해서 집중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는다. 포기 쪽으로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오히려 반발하며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집착이 되기 전에 잘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고 망설임 끝에 B를 선택했다고 하자. A를 포기하고 B로 한다. 심플하게 B를 선택한다. 간단하게 B를 선택하는 편이 기분도 상쾌하고 사고회로도 깨끗하다고 말하면 이해가 될까? 나는 A를 포기한다는 소극적인 선택지보다는 B를 선택한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게 잘 포기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포기의 효과와 효능은 상당히 크지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포기해서 얻게 되는 의외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깨끗이 포기하는 습관을 생활에 받아들여 보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과 지갑이 함께 여유로워지는 저소비 생활을 시작해 보자.